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이제서야 실감나네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집사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유럽 사교계를 누비던 크리스티나 보르스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경북 대구의 낡은 골목 공방에서 바늘을 쥐고 있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손톱에는 실밥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일까요? 재벌 회장인 아버지는 저를 파문했고 약혼자는 저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수놓은 작은 저고리 사진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차갑던 아버지를 무릎 꿇게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크리스티나 보르스카입니다. 24살이었던 그해 저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장녀였습니다. 보르스카 그룹 들어보셨나요? 폴란드 최대 건설사이자 부동산 재벌이었죠. 바르샤바 중심부에 있는 저희 저택은 박물관만큼 컸습니다. 정원에는 분수가 3개나 있었고 차고에는 명품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아침마다 집사가 방문을 두드렸고 요리사가 만든 조식이 은쟁반에 올라왔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했고 밀라노에서 패션을 배웠습니다. 제 옷장에는 샤넬과 디올이 가득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로슬라프 보르스카는 차갑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너는 보르스카 가문의 얼굴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미소를 지어야 했죠. 2024년 여름 아버지가 발표했습니다. 너는 다음 달에 약혼한다. 상대는 독일 자동차 재벌 2세 한스 밀러다. 저는 그 남자를 3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도 나눠본 적 없었죠. 아버지, 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 우리 계급에서 사랑은 사치다. 가문의 미래를 생각해라.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정우석이 있는 곳이었죠. 우석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36살 경북 대구 출신의 목수 겸 공예가였습니다. 1년 전 바르샤바 국제공예 박람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 목가구를 전시하고 있었고 저는 그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소나무로 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박람회장에서 만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는 저를 공주가 아니라 크리스티나로 봤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 진짜 예뻐요. 억지로 짓는 미소 말고요. 그가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우석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우석과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구나. 재벌가 딸이 동양의 목수와 결혼한다고. 사랑해요, 아버지. 그 사람을. 사랑 따위로 인생을 망치지 마라. 당장 그 생각 버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카드는 모두 정지됐고 계좌는 동결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였죠. 비행기 표는 우석이 보내준 돈으로 샀습니다. 인천행 직항편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우석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KTX로 2시간 낯선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대구라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석의 집은 시장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30년 된 단독주택,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은 방 한 구석에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저택의 화장실 하나보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형편이 이래서. 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제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날 밤 저는 딱딱한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죠.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우석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소리에 깼습니다. 시장 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오토바이 소음, 생선 굽는 냄새. 모든 게 낯설고 시끄러웠습니다. 우석은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라는 음식을 처음 봤습니다. 갈색 국물에 두부와 파가 떠 있었죠.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신기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석이 정성껏 끓인 걸 알았기에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 우석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뵈러 가요.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시어머니 댁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을 지나 작은 한옥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6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우석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크리스티나예요. 우석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입니다. 6개월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어머, 한국말 하네. 잘했어. 들어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안은 아담했습니다. 거실에 낮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이 가득했죠. 많이 먹어. 비행기 타고 왔으니 피곤하지. 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계란말이.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했어. 식사 후 어머니와 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힘들지? 폴란드에서 왔다며? 네, 바르샤바에서요. 거기 좋은 데지. 왜 여기 왔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석 씨 때문이에요. 사랑해서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선택해줘서. 착한 애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저도 잘할게요. 가족이야. 이제 우리 딸이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생긴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좋으세요. 따뜻하세요.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 외국 사람이네. 우석이 여자친구래. 예쁘네. 어디서 왔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숙이에요. 양장 좀 해요.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폴란드에서 왔다며? 거기서 뭐 했어요? 미술과 패션 공부했어요. 자수도 배웠고요. 자수? 우리나라 자수? 아니요, 유럽 자수요. 하지만 한국 자수도 배우고 싶어요. 최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한국거 어려운데. 외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비꼬는 투였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요. 잘해봐요. 최명숙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외국 것들이 우리 문화를 뭘 안다고.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명숙 씨 만났어요. 아, 동네 양장점 하시는 분이요. 어땠어요? 좀 차가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좀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어 수업과 자수 수업이었습니다. 자수 선생님이 제 솜씨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어머, 정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밀라노에서 3년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배울 게 없겠는데요? 아니에요. 한국 자수 배우고 싶어요. 색감이 달라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럼 같이 배워봐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도 그 수업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유럽 자수는 화려하지만 우리 자수는 정갈해요. 다르죠?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둘 다 아름다워요. 그래도 우리게 더 깊이가 있죠. 역사가 다르니까. 자꾸만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명숙 씨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솜씨 좋으시네요. 나중에 개인 작품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법과 한국 색감을 섞어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실이 춤을 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매일 공방에 나갔고 저는 집에서 자수를 놓았습니다. 가끔 어머니 댁에 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작품 전시회 해요. 다들 준비하세요. 저는 며칠간 작업했습니다. 한복 저고리 모양의 유화복 자수였습니다. 파란색과 분홍색, 유럽 자수 기법으로 한국 문양을 넣었습니다. 전시회 날 제 작품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누가 만들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크리스티나 씨래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코웃음 쳤습니다. 예쁘긴 한데 한국적이진 않네요. 그 말에 몇몇이 동조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후 SNS에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예전부터 운영하던 거였습니다. 큰 기대 없이 올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인스타그램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5,000, 댓글 300개, 공유 1,000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유럽 감성의 한국 전통이라니 천재 아니에요? 제 아기한테 입히고 싶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 우석도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주문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건, 20건, 50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샵을 열기로요. 우석이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주문이 밀렸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돈 많이 번대. 외국 사람이 와서 장사 잘하네. 시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최명숙이 심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옷 문화로 돈 벌어? 좀 그렇지 않아? 한국 문화. 상업화하는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가면 힐끔거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래야 할까요?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크리스티나 신경 쓰지 마. 잘 되니까 시샘하는 거야. 하지만 힘들어요. 알아. 근데 넌 잘못 안 했어. 당당하게 해.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주문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우석도 퇴근 후 저를 도왔습니다.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고객 응대하고 둘이서 밤새 일했습니다. 힘들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당신 대단해요. 어느 날 밤 이메일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비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크리스티나 양 회장님께서 당신의 SNS를 보셨습니다. 즉시 폴란드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르스카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낸 겁니다. 우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래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한대요.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영향력이 있었죠. 정말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당신이 지금 함께 있는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정우석 한국인 목수. 가난한 집안 출신이더군요. 만약 당신이 계속 그와 함께 있으면 그 남자의 삶을 파괴하겠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들고 한국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폴란드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고통받는 걸 보든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우석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우석 씨한테 피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우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석의 공방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우석 씨죠?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석은 성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진행됐습니다. 며칠간 공방 문을 닫아야 했죠. 이거 아버지 짓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아버지 방식이에요.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한국까지 뻗친 겁니다.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기로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삶이고 우석이 제 사랑입니다. 법적 조치든 뭐든 하세요. 하지만 우석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를 공격하세요. 제가 다 받아낼게요.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석과 이곳 한국만 있었죠. 괜찮아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었고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누구 좋은 사람 없을까요? 다문화 센터에 가봐요. 거기 일자리 찾는 분들 많아요. 다음 날 다문화 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베트남에서 온 여성 2명을 만났습니다. 자수할 줄 아세요? 네, 베트남에서 배웠어요. 같이 일할래요? 정말요? 좋아요. 3명이 팀이 됐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얻었고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더 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생리도 늦었습니다. 설마 임신일까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2줄이었죠. 우석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석이 달려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말없이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임신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석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그런데요? 쌍둥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아기가 2명이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2개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2 아기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우석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쌍둥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저도요. 근데 행복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태아 임신이라 고위험군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해요.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우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일도 줄이고. 하지만 주문이 많아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우리 아기들이 최우선이죠. 우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다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믿고 주문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쌍둥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쌍둥이? 어머, 하늘이 복을 주셨네. 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집에 오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영양제를 챙겨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돼. 넌 쉬어야 해. 쌍둥이 힘든 거야.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편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수를 놓고 낮에는 주문을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포장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배가 빨리 나왔습니다. 12주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 무리하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빈혈도 있고. 쉬셔야 해요. 하지만 일보다 아기가 중요하죠?
이러다 조산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조산. 쌍둥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쉴게요. 집에 와서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게요. 의사가 위험하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안 돼요. 우리 아기들 지켜야죠. 결국 작업을 줄였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우석이 퇴근 후 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SNS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임신 과정을 공유했고 작업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대박이에요. 10만 명이에요. 우석이 신나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쌍둥이 축하해요. 임신 중에도 일하시다니 대단해요.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따뜻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문화로 돈 버네. 진짜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상처받았지만 무시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해줬으니까요. 16주가 됐을 때 성별을 알았습니다. 둘 다 여자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쌍둥이 딸이요?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딸들. 저는 딸 둘을 낳게 되는 거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석도 기뻤습니다. 딸들이래요. 우리 딸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한국 이름으로 지어줘요. 한국 아이들이니까. 한별 한빛은 어때요? 예쁜데요? 별과 빛. 우리 인생의 별과 빛이니까요. 우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해요. 그날 밤 SNS에 올렸습니다. 쌍둥이 딸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별 한빛. 한국에서 태어날 우리 별과 빛입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름 너무 예뻐요. 한국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크리스티나.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직접 보낸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 너의 SNS를 봤다. 임신했다고? 쌍둥이를? 그 가난한 남자의 아이를 낳겠다고? 미쳤구나.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둔다. 그 아이들은 보르스카 가문과 아무 관계없다. 너도 그 아이들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조차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거예요. 두고 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주가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죠? 저는 청담동 오리엔탈 키즈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NS 봤습니다. 작품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저희와 협업 가능할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청담동 유명 편집샵이었습니다. 협업이요? 네. 브랜드 런칭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디자인으로요. 꿈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일까요? 일주일 후 서울로 갔습니다. 우석이 함께 갔습니다. 청담동 오리엔탈 키즈 본사는 깨끗하고 모던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소희입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입니다. 이쪽은 남편 정우석이에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작품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크리스티나 씨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김소혜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유럽 감성과 한국 전통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시장이 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희와 브랜드 계약하시죠. 오리엔탈 베이비라는 라인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브랜드 계약이라니. 조건은 이렇습니다.
3년 전속 계약, 선금 2천만 원, 판매 수익의 15% 로열티. 2천만 원. 제가 지금까지 번 돈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우석을 받습니다.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계약서 준비할게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울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있었어요. 재능이 있으니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알렸습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브랜드 계약했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 대단하다. 어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서울 회사랑 계약했대. 대박 났네. 외국 사람이 성공했어.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축하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최명숙은 여전히 비아냥댔습니다. 운이 좋았네. 실력보단 외국인이라 눈에 띈 거지. 하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성공이 증명해줬으니까요. 작업실을 확장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베트남 여성 2명, 필리핀 여성 1명, 한국인 1명. 5명이 팀이 됐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일자리 주셔서. 베트남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하지만 같은 꿈. 오리엔탈 베이비 첫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20개 디자인 100벌 생산.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으니까요.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과연 팔릴까요? 출시 당일 온라인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완판이에요. 대박이에요. 김소혜 대표가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네. 추가 생산 들어가야 해요. 주문이 밀려요.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폴란드 재벌가 딸 한국에서 성공 신화쓰다. 다문화 창업의 새 모델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았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 받아들였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이룬 외국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실, 집, 시장, 어머니 댁. 모든 걸 찍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요. 그리고 자유요. 자유요? 폴란드에선 저는 보르스카 가문의 딸이었어요. 정해진 삶을 살아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크리스티나로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어때요? 따뜻해요. 사람들이, 문화가, 시스템이. 모든 게 따뜻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기회를 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크리스티나 응원해요. SNS 팔로워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유명인이 된 거였죠. 하지만 임신 8개월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쌍둥이라 더 힘들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입원 준비하세요. 쌍둥이는 조산 가능성 높아요. 알겠습니다. 32주에 입원했습니다. 대구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실은 깨끗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네, 폴란드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임신 몇 주예요? 32주요. 쌍둥이에요. 아, 그럼 고위험 산모네요. 잘 돌볼게요. 매일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 태아 심박동, 양수. 모든 게 체크됐습니다. 우석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 달려와서 밤늦게까지 곁에 있었죠. 힘들어요?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곧 만나요. 우리 딸들. 어느 날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고위험 산모 지원금 받으셨어요. 지원금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외국인도 해당돼요.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의료 혜택을 준다니. 폴란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아기 낳으면 다 혜택 받아요. 감동받았습니다. 나라가 저를 보살펴주는 느낌이었죠. 34주가 됐을 때 진통이 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진통이에요? 네, 배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왕절개였습니다. 쌍둥이라 자연분만은 위험했죠. 괜찮아요. 곧 끝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한별과 한빛이 태어났습니다. 과연 건강할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들은요? 건강해요. 둘 다 2.3kg, 2.4kg. 조사나치고 양호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곧 데려올게요. 우석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우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석 씨, 아기들 봤어요? 네. 너무 작고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곱슬머리에 큰 눈. 완전 당신이에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작은 손. 제 딸들이었습니다. 한별, 한빛.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기들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안녕, 엄마야. 너희 엄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석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녀들. 쌍둥이 손녀라니. 어머니가 아기들을 번갈아 안으셨습니다. 크리스티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어머니.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와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하셨어요? 아침부터 했지. 너희 편하게 해줘야지.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없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명 재우면 한 명 깨고 한 명 먹이면 한 명 울고 밤낮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기들 얼굴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좋았으니까요. 우석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당신 혼자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야죠.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못해요. 둘이서 아기들을 키웠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트림시키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00일이 됐을 때 잔치를 했습니다. 집에서 소박하게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 직원들이 왔습니다. 쌍둥이 복 받았네. 예쁘게 컸어. 엄마 닮아서 인형 같아.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SNS에도 올렸습니다. 한별, 한빛 100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우리 딸들에게 감사합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축하해요. 아기들 너무 예뻐요. 행복하세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메일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였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직접 보낸 메일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크리스티나 나다. 내 SNS를 봤다.
딸들이 100일을 맞았다고. 사진을 봤다. 작은 것들이 너를 닮았더구나. 나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후회 때문이라는 것을. 크리스티나, 나는 틀렸다. 내가 옳았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던 행복을. 부탁이 하나 있다. 단 한 번만 손주들을 안게 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한 거였습니다. 처음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우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버지 때문에.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편지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해.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줘. 한 번만.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할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아픕니다.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도 좋습니다. 손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석을 존중해 주세요. 그는 제 남편이고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한국을 존중해 주세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 딸이 아니라 크리스티나입니다. 보내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 다음 달 한국으로 가겠다. 준비해라. 아버지가 온다. 긴장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석과 함께 마중 나갔습니다. 쌍둥이는 어머니가 봐주셨죠. 공항 게이트에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58살, 여전히 카리스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희끗희끗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니? 네. 살이 빠진 것 같구나. 육아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우석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정우석?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없이 우석을 훑어봤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죠. 가시죠. 차 대기 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구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봤습니다. 한국 풍경을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았죠. 여기가 대구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작은 도시네. 하지만 좋은 곳이에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봤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저택의 화장실만도 못한 크기였죠. 여기서 사니? 네. 좁구나. 하지만 따뜻해요.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쌍둥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크리스티나 아버지시죠?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통역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환영한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쌍둥이에게 갔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을 처음 본 순간이었죠. 저게.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별 한 빛이에요. 아버지 손주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별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평생 아기를 안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요. 한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방긋. 아버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로슬라프 보르스카 유럽 재벌 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한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나물, 밥.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맛이 독특하구나.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다. 좋다. 따뜻하다. 아버지가 계속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나는 정말 미안하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내 SNS를 보면서 깨달았다. 너는 행복했고 나는 외로웠다. 아버지, 너는 옳았다. 사랑이 전부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니다. 사랑과 가족이 전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을 봤다. 작고 낡았다. 하지만 따뜻하다. 우리 저택은 컸지만 차가웠다. 아버지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이제 너무 늦었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났고 나는 혼자다.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바꾸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와줘서. 며칠간 아버지는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시장 구경도 하고 어머니 요리도 배웠습니다. 이게 김치구나. 매운데 중독적이네. 아버지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석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우석. 네, 회장님. 크리스티나 부탁한다. 행복하게 해줘라. 그럴게요. 평생 지킬게요. 고맙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주는구나.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시 올게. 손주들 보러. 언제든 오세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이거. 아버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업 자금이다. 내 브랜드 키워라. 내가 투자하겠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받아라.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안아준 적 없었으니까요. 사랑한다, 크리스티나.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비행기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화해했으니까요.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더 큰 작업실을 얻었고 직원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한 팀이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우리 함께 성장해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리엔탈 베이비는 더 성장했습니다. 백화점 입점도 했고 해외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죠. 한별과 한빛도 자랐습니다. 돌이 지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한별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한빛도 따라했습니다. 엄마. 둘이 함께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석은 다시 공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브랜드와 협업해서 가구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통 목가구에 유럽 디자인을 더한 거였죠. 우석 씨 가구 예쁘네요. 당신 영감 덕분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일도 육아도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김소혜 대표가 전화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요? 파리 아동복 박람회에 초대받았어요. 우리 브랜드 전시하래요. 파리, 유럽이었습니다. 떠난 지 2년 만이었죠. 제가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디자이너가 가야죠. 고민했습니다. 쌍둥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우석이 말했습니다. 가세요. 기회예요. 아이들은 제가 볼게요. 혼자 괜찮겠어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파리행을 결정했습니다. 2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였죠. 박람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관심을 보였고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한국 브랜드인데 유럽 감성이 있네요. 디자이너가 폴란드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조화가 가능했구나. 유럽 시장 진출의 기회였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아버지? 여기 왜? 내 소식 들었다. 파리 박람회 온다고.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부스 보고 왔다. 대단하더구나. 고마워요. 저녁 같이 먹자. 할 이야기가 있다. 파리 시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제안이 있다. 무슨 제안이요? 보르스카 그룹이 투자하고 싶다. 내 브랜드에. 투자요? 유럽 시장 진출 도와주고 싶다. 유통망, 마케팅, 자금. 모든 걸 지원하겠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내 딸이 자랑스러워서다. 그리고 보르스카 가문의 이름을 당당하게 걸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다. 아버지, 크리스티나, 너는 혼자 잃었다. 내 도움 없이.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다. 아버지로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한국이 본거지예요. 한국에서 키운 브랜드예요. 유럽은 지사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다. 한국이 내 집이라는 거. 존중한다. 정말요? 그럼. 이제는 이해한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계약했습니다. 보르스카 그룹이 투자하고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로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석과 아이들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쌍둥이가 달려왔습니다. 2주 만에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제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어땠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만났어요. 진짜요? 네. 투자 제안 받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석이 기뻐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제 유럽 진출이네요. 응. 하지만 본사는 여기예요. 한국. 당연하죠.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몇 달 후 유럽 지사가 열렸습니다. 바르샤바에 매장이 생겼고 파리에도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오리엔탈 베이비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였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했습니다. 다문화 성공 신화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사랑이 만든 브랜드 세계를 감동시키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다문화 우수 기업인상이었죠.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씨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을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외국인인 저를 받아주고 기회를 주고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제 인생을 바꾼 나라예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사업 키우고 더 많은 다문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조국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대통령상 수상 후 제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기업, 다문화센터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한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이, 남편이, 시어머니가 도와줬어요. 외국인이라서 차별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응원이 더 많았어요. 악플보다 좋은 댓글이 더 많았어요. 제 이야기는 희망이 됐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요. 강연 후 한 베트남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업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뭘 잘하세요? 요리요. 베트남 요리. 그럼 그걸로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다문화 여성 창업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작업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명, 2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몇 명은 실제로 창업했습니다. 음식점, 네일샵, 온라인 쇼핑몰. 작지만 시작했습니다. 한별과 한빛은 3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생겼어. 한별이 말했습니다. 진짜? 누구? 민주야. 같이 놀았어. 한빛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지훈이랑 놀았어.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란드어도 가르쳤습니다. 한별, 한빛, 이건 폴란드어로 뭐게요? 마머.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마머예요. 아이들은 두 언어를 배웠습니다. 두 문화의 아이들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별 엄마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한별이가 자기 엄마는 외국 사람이라고 했대요. 다른 애들이 놀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별이 괜찮아요. 씩씩하게 대응했어요.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엄마 자랑했대요. 정말요? 네. 엄마가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TV도 나왔다고. 안도했습니다. 한별은 강한 아이였습니다. 집에 와서 한별에게 물었습니다. 한별아, 학교에서 속상한 일 없었어? 없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외국 사람이라고 놀리지 않았어? 놀렸어요. 근데 나 말했어요. 우리 엄마 최고래요. 예쁘고 똑똑하고 유명하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한별아. 엄마가 외국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엄마는 엄마니까요. 한별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국에 매장이 5개 생겼고 직원은 5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성이 강점이에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문화, 다른 배경, 하지만 한 팀이에요.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 돕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문위원이요? 네.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에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외국인 창업 지원, 언어 교육.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중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해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다문화 여성 창업 지원금이 늘었고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넷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동해안 해변이었습니다. 엄마, 바다 예뻐. 한빛이 소리쳤습니다. 그치? 예쁘지? 모래사장에서 놀았습니다.
성을 쌓고 물놀이하고 조개를 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생선회, 매운탕, 소주. 맛있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 사랑해요. 당신도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네요. 그럼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이 옆에 왔습니다. 뭐 생각해요? 행복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무슨 일이 기다릴까요?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행사예요? 여러 나라 문화 소개하고 음식 나누고 공연도 하고. 화합의 장이에요. 좋아요. 참여할게요. 페스티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각 나라 부스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 연습도 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부스를 맡았습니다. 폴란드 전통 자수, 음식,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한별과 한빛도 도왔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 한별이 자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폴란드 전통 자수야. 할머니가 하시던 거야. 우리도 배울 수 있어? 물론이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페스티벌 당일 수백 명이 왔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폴란드 음식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피에로기예요. 만두 비슷한 거예요. 맛있네. 우리 만두랑 비슷하면서도 달라. 맞아요. 비슷하지만 각자 특색이 있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연 시간이 됐습니다. 각 나라 전통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전통춤, 필리핀 노래, 중국 무술.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전통 노래입니다.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씨가 부르겠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자장가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고향 생각났어요. 베트남 자장가 생각나요. 우리는 안 왔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 페스티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하나 되는 축제의 장. 차이를 넘어 화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며칠 후 시장님이 직접 연락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다문화 지원센터 건립하려고요. 자문 부탁드려요. 시청에 갔습니다. 시장님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구에 다문화 가족 종합지원센터 만들 거예요. 교육, 상담, 일자리, 육아 지원. 모든 걸 한 곳에서요. 좋은 계획이네요. 크리스티나 씨 경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영광이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건립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설계부터 프로그램까지 의견을 냈습니다. 언어 교육 필수예요. 하지만 일방적 주입식 말고 실생활 중심으로요. 창업 지원도 중요해요.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죠. 아이들 돌봄 서비스도 필요해요. 엄마들이 일하거나 공부할 때 맡길 곳이 있어야죠. 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1년 후 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개관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시장님이 소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센터가 많은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센터는 활기찼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어 수업, 요리 교실, 창업 상담, 육아 지원. 모든 게 운영됐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수강생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명은 창업했고 몇 명은 취직했고 모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우석이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당신 대단해요. 왜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당신 존재 자체가 희망이에요. 과찬이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당신 보면서 배워요. 우석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한별과 한빛은 5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초등학교 가는 거야? 한별이 물었습니다. 응, 내년이면 초등학생이야. 기대돼.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더 특별했습니다. 두 문화를 아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한별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한별이에요. 제 엄마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두 나라를 사랑해요. 커서 두 나라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SNS에 올렸습니다. 한별이 졸업 발표문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국경을 넘어 자랍니다.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게 다문화의 힘입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한별이 멋있어요. 크리스티나 씨 가족 응원해요. 팔로워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인터뷰 때마다 말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 가능하신가요? 꿈만 같았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청와대 방문 날이 왔습니다. 우석과 함께 갔습니다. 쌍둥이는 어머니가 봐주셨죠. 정문을 들어서자 긴장됐습니다. 떨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당신은 잘할 거예요. 우석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접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대통령님은 친근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좋아요. 한국은 제 조국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부탁이 있어서 모셨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다문화 홍보대사 맡아주실 수 있나요? 크리스티나 씨가 한국 다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홍보대사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티나 씨가 최적임자예요.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통령님이 웃으셨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이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홍보대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학교, 기업, 지자체. 어디든 갔습니다. 다문화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제 메시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새로운 가치가 탄생합니다. 그게 다양성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요. 저희 반에도 다문화 친구 있어요. 이제 더 잘 대해줄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친구 정말 기뻐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음식과 한국 음식을 접목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피에로기에 김치를 넣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만남이죠. 출연자들이 맛을 봤습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요? 김치가 들어가니까 색다르네요. 이게 융합이네요. 문화의 융합.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요. 책도 출간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대구까지 사랑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재벌가 공주에서 한국 며느리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책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이뤄질 거예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폴란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폴란드 대통령님이 한국 방문하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크리스티나 씨를 폴란드의 자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서울 대사관에서였습니다.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씨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폴란드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폴란드와 한국의 가교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힘써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하는 만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두 나라 정상 사이에 앉아 있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크리스티나 씨는 두 나라의 보물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석과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다니. 당신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우리 함께 이뤘어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한별과 한빛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많이 만들 거야. 한별이 말했습니다. 응, 친구 많이 사귀어. 엄마가 외국 사람이어도 괜찮아. 자랑할 거야. 한빛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보여준 삶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준 거였죠. 학교에서 우리 엄마 자랑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별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엄마는 디자이너예요. 전 세계에 옷을 팔아요. 엄마는 대통령님도 만났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선생님이 전화하셨습니다. 한별이 발표 정말 잘했어요. 다른 애들도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씨가 좋은 본보기예요. 아이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보람찼습니다. 제 삶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매출은 연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는 회사예요. 직원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게 우리 가치예요. 회사 문화는 가족 같았습니다. 직원 생일 때마다 축하했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행복해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28살에 왔고 이제 34살입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향한 사랑이요.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한별과 한빛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현장학습 가. 한별이 말했습니다. 어디? 박물관이요. 한국 역사 배우러. 재밌겠다. 아이들은 한국 역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이들이 한국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게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미팅 있어요. 알아요. 준비됐어요? 네, 완벽해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협력 미팅이었죠. 오리엔탈 베이비가 유니세프와 협업해서 제3세계 아이들에게 옷을 기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익의 10%를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도 가고 싶어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제 브랜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돕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오후에는 다문화센터 방문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가서 강의하고 상담해줬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캄보디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창업 준비 중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센터를 나오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 저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댁에서 모였습니다. 우석, 한별, 한빛, 어머니, 그리고 저. 오늘 뭐 했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유니세프랑 계약했어요. 어머,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어떻게?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엄마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할 수 있어. 넌 착한 아이니까. 한빛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선생님 될 거야. 외국 애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줄 거야. 멋지다. 너희 둘 다 멋져. 아이들의 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석이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행복해요? 너무.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폴란드 자장가와 한국 자장가를 섞어서요. 아이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대구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가 제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포스팅을 쓰기로 했습니다. 6년 전 오늘 저는 폴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사랑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까? 하지만 한국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따뜻하게, 너그럽게, 가족처럼.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조국입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꿈을 이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사랑을 선택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에요. 크리스티나 씨 사랑해요. 한국을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우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해요? 마지막 포스팅 올렸어요. 마지막이요? 응. 6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글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레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우석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크리스티나. 나도 사랑해, 우석.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6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니까요. 크리스티나 보르스카. 아니, 이제는 정크리스티나. 한국 이름이 생겼습니다. 정우석의 아내 한별과 한빛의 엄마.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체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재벌가 공주였을 때보다 훨씬 더요.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지위?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이게 제 꿈이고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꿈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용기 내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저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따뜻한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우석이 있고 방 건너편에 한별과 한빛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집으로 만들어줬습니다.